그래서 변호사 선임료도 아주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변집사TV의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막심한데요. 오늘은 이럴 때 필요한 의료사고 법률비용 담보, 의료소송 법률비용 담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하고 병원 사이에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인데요.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병원과 환자 사이에 분쟁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 아주 전문적인 분야고,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도 아주 비싼 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담보는 이럴 때 효용이 큰 담보입니다. 이 특약은요,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드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데요. 약관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1심에 한해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합니다. 여러분 변호사 선임 계약하시면 착수금과 성공보수 이렇게 나눠서 계약하시잖아요. 이 담보 같은 경우에 성공보수와는 관계가 없고 착수금의 80%까지만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와 다르게 이 담보는 소송을 제기할 때 그때 바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의료사고가 뭔지 알아야겠죠. 특약에 따르면요, 의료사고란 의료행위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을 총칭하는 것,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의료과실을 인정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약관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의료과실보다는 의료과오란 용어를 더 많이 쓰고요. 어쨌든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치료 방법의 선택이나 치료 이후의 관리에 있어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나 아니면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의료과실을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 방법의 의료행위 중에서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럴 때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약관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담보 같은 경우에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과실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요,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소송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내에 의료사고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 경우에만 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무자격자에 의해서 시술을 받으신 경우, 그런 경우에 무자격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는 이전에 설명드린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장 담보하고 마찬가지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경우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 오늘 마치기 전에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한 이후에 오른쪽 다리에 저림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신경 손상이 있었던 거고요. 아마 수술하고 인과관계가 아주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의료사고 법률비용 보장 담보를 가지고 계셨어요. 가입 금액이 1,200만 원이셨는데 이 담보를 통해서 부담 없이 소송을 하셨습니다. 그 소송도 병원 측과 잘 마무리가 돼서 조정으로 손해배상금도 별도로 받으셨어요. 네, 오늘은 의료소송 법률비용 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담보를 보통 200만 원 정도 가입금액으로 해서 설계가 되는 것 같은데 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호사를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임하는 데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편이라서 혹시 설계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설계를 하는 게 환자들이나 피보험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